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호흡기내과에 근무 중인 조준영 교수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산업화되면서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폐는 담배 연기,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가 점점 굳어가서 숨쉬기 어려운 병, 폐섬유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은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폐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는 기관지라는 파이프관을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허파과리를 통해서 산소가 혈액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허파과리와 혈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지지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질 혹은 간질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이런 지지구조대가 어떠한 이유로 두꺼워진다면 허파과리에서 혈관으로 산소 전달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생긴 환자는 숨이 차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병이 점차 진행하면 폐 간질부가 점점 딱딱해지고 허파과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폐섬유증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병이 생기면서 폐가 같이 굳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폐가 굳어가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폐섬유증은 우리나라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13명 정도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폐섬유증이 진단되면 희귀질환으로 등록이 되고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폐섬유증 환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남자 환자로 진단이 됩니다. 또한 흡연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섬유증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숨이 찬 것인데요. 특히 이제 오르막을 오르거나 빨리 걸을 때 숨이 차고 병이 다소 진행된 경우라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도 합니다. 이러한 숨찬 증상은 대부분 수년 혹은 수개월 전부터 발생해서 서서히 나빠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기침을 자주 하고 가래는 대개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떠한 환자분들은 투명한 점액질의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폐가 유해한 환경에 자꾸 노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료진에게 환자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지, 어떤 약을 주로 먹고 있는지, 애완동물은 키우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폐 기능 검사 및 6분 보행 검사를 통해서 병이 중한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 때로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흉부 CT 검사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며 진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진행이 많이 된 폐섬유증 환자의 CT 사진입니다. 이것을 벌집 모양 음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견이 확실히 있다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CT 검사 결과가 진단에 불충분하다면 폐 조직을 분석해서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폐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기관지 내시경 검사나 폐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조직을 얻어서 분석을 해야 진단이 잘 되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용 수술로 폐조직을 얻었지만 요즘에는 주로 흉곽경 수술을 하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폐섬유증은 진단을 잘 하였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원래의 건강한 폐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피르페니돈 그리고 닌테다닙이라는 두 가지 먹는 약이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약들은 폐를 굳게 만드는 섬유 모세포의 활동을 억제시켜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폐를 원래대로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악화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줍니다. 약을 먹는 것이 안 먹는 경우와 비교해서 환자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여준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있듯이 이러한 약들은 메스꺼움, 토, 소화불량, 설사, 식욕 감소,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는 환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많은 약들에 대한 활발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이 점차 진행하면 가정용 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말기 상태가 되었을 때 환자의 나이가 아주 많지 않고 폐 이외에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폐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은 낫지도 않고 숨도 차니까 대부분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첫째, 숨이 차더라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숨이 차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근육도 빠지고 심장 기능도 같이 나빠지게 돼서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걷기 운동, 가능하다면 가벼운 달리기 정도는 하는 게 좋겠고요. 또한 호흡 재활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을 잘 맞으셔야 합니다. 폐섬유증은 기본적으로 만성 폐 질환이기 때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챙겨서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셋째, 담배를 피고 있다면 반드시 끊도록 하십시오. 흡연은 병이 생기고 점점 나빠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흡연은 폐암이 생길 확률을 높이는데 만일 폐섬유증 환자가 폐암까지 생긴다면 암을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폐섬유증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 질환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진단 후 5년 뒤 생존 확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는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마치 암보다도 나쁜 병이 아니냐 이렇게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또는 주변 분들이 걸을 때 숨이 차고 기침을 자주 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대학병원을 방문해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또한 금연이 폐 건강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오늘은 폐섬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